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마감 증시, 오늘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줄여볼 거고요. 영상 말미에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일정이나 관련 종목들 또는 관심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코스피는 1% 하락한 267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.5% 하락한 839.92%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.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되는 모습이었고요. 수급에서는 거래소 시장,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반 좀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들이 어떤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에 좀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역부족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. 코스닥 시장 또한 역시나 이제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 쪽에서 좀 저가 매수세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투심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수 방어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시장이 좀 떨어지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어떤 투심을 위축시키고 좀 관망 어떤 흐름들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꺾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또 하나는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6일이죠. F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역시나 이제 연준의 어떤 긴축 불안감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시장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좀 해소가 되고 나면 시장은 또 다시 강한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어떤 이제 D-Day가 16일이죠. 내일인데 별일 없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미 증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 가능성, 그 다음에 긴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별일 없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. 만약에 이게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런다면 증시가 좀 더 크게 한번 변동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.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전쟁 우려감이 조금 누그러진다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나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, 또 16일 날 발표가 되는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뭔가 이 긴축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나 이런 부분들의 투심이 또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하락했던 부분들을 만회해주는 안도 랠리나 반등 흐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전에 한번 하락이 있었고 반등을 줬고 재차 누르면서 이전 저점에 저는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다,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전 저점의 어떤 이탈 없이 양봉으로 강하게 좀 지지를 좀 이루어낸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쌍바닥 패턴 흐름 속에서 돌아나가는 어떤 패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양봉으로 강한 어떤 지지가 이루어지는지,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강력한 어떤 이제 또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호를 좀 기다려야 된다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저점의 이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 가능성이 좀 누그러지고 양봉으로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여기서 양봉으로 좀 지지해주고 이전 저점에 지지를 또 보여주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면 우리가 이제 강력한 어떤 저가 매수의 시그널로 인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.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약간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전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전 저점이 한 요 정도였죠. 한 850포인트 요 정도였는데 이걸 이제 오늘 깨고 내려갔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 위로 다시 좀 올라오게 된다면 오늘의 이 하락은 휩소가 되겠죠. 속임수 어떤 음봉이 될 수 있다.
이탈시켜 놓고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면 오늘의 하락은 어떤 휩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회복 여부, 다시 850포인트 이상으로 빠르게 좀 회복 여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. 그래서 양봉으로 또 지지해주고 버텨주고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역시나 코스닥도 강한 어떤 반등의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신호탄이 좀 될 수 있겠죠. 어차피 지금 하락으로 인해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또 3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시나 또 과매도 국면에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빠르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회복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. 근데 아직까지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. 반등의 어떤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한 양봉으로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는 조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지금은 좀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이런 불확실성,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FOMC 회의 의사록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해가면서 저점을 다져가는 그런 이제 한 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. 그러나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보면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떤 이제 흐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지수가 뭐 연일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업종을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최근에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자동차 업종,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기아 같은 이 자동차 업종이 지수 대비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. 여타 나머지 업종들은 대다수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.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죠. 대다수의 업종들이 좀 약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사들인 어떤 이제 종목군들 한번 우리가 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사들인 종목은 크래프톤, 뭐 현대차, 카카오뱅크, 삼성 SDI, NC소프트, 페노션,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, 곧버스라고 하죠. 이 정도를 100억 이상 사들인 어떤 이제 종목군들이 될 것 같고요. 반대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, SK하이닉스, SK바이오사이언스, 삼성전자 우선주, DB하이텍, 네이버, KCC, 카카오, HMM 후성순으로 순매도의 좀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. 자,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.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, 그 다음에 곧버스, 아모레퍼시픽, 현대차, LG생활건강, 타이거 200, 그 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런 부분들을 또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. 반대로 이제 기관은 KCC를 굉장히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. KC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뭔가 기대치를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 20% 넘는 급락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. 오늘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KCC를 좀 강하게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 이어서 코덱스 레버리지, 코덱스 150,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,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, SK스퀘어, 셀트리온, SK바이오사이언스 순으로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100억 이상 산 종목은 LNF 한 종목밖에 없고요. 매도한 종목들은 펄어비스와 시젠 정도를 100억 이상 순매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은 펄어비스와 에코프로비엠 이 정도밖에 없고요. 반대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심텍, 뭐 한국 BNC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매도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도가 가장 좀 많았던 부분이고 나머지 어떤 종목군들의 매도는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매매 동향 좀 살펴봤던 부분이고 업종별 동향까지도 한번 좀 살펴봤던 부분인데 자, 오늘 특징주는 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죠.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리스크 지속 속에서 또 수혜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
식량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걸로는 효성 OMB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뭐 20%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이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위기감 고조 속에 식량 관련주들 수혜주로서 효성 OMB 오늘도 부각되는 모습이었고, 이어서 뭐 대유 이런 종목들도 좀 부각이 됐지만 상승폭은 좀 다 반납을 했어요. 그리고 조비 이런 종목들도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장중에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어떤 종목군이었다, 농업 관련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농업 관련주들이 장중에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, 이어서 이제 제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. 뭐 대표적인 거로는 무림페이퍼가 될 것 같은데요. 유럽 쪽에서 이제 종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,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이제 무림페이퍼가 15% 넘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. 그다음에 무림 SP나 무림 PMP 뭐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장중에 제지 관련주로서 오늘 장중에 강세 흐름들을 보이는 모습이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또 있다면은 이제 주류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들을 장중에 보였는데, 주류 가격 인상이 임박했다, 이것 때문에 뭐 제주 맥주라든지 주류 관련주죠, 장중에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, 무학 이런 종목들도 장중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, MH 에탄올 이런 종목들부터 풍국주정까지 이런 종목들이 장중 강세를 좀 보이는 오늘 특징주였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던 부분이고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또 종목이나 또는 아니면 일정들 뭐가 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 또 수혜주들 한번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은 일정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, 이유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트레저라고 하는 그 그룹이 이번 4월 9일부터 10일 날 데뷔 콘서트를 갔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티켓 판매를 시작을 하거든요. 그게 17일부터입니다. 1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, 거기에 따라서 뭔가 또 티켓 판매나 이런 부분들 빠른 시간 내에 또 마감이 된다거나 굉장히 뭐 이렇게 또 흥행을 한다 그런다면,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관련주의 주가 상승에 또 이유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4월 9일과 10일 날 양일간 이제 콘서트를 개최를 하는데, 그 콘서트의 어떤 이제 티켓 판매를 이제 17일부터 진행을 한다.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서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좀 우리가 일정상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보여지고,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. 그런 와중에서도 독보적인 어떤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, 패턴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.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, 이런 것들도 하락 이후에 역헤드앤 숄더 패턴 나오면 이게 반전형 패턴으로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고 머리 이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런 관점에서 어떤 반등의 포인트를 좀 잡는다 그러면은 한 52,500원 정도, 이런 구간이 어느 정도 눌렀다가 되돌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반등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,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수익을 좀 챙긴다라는 관점에서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눌림목 자리,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되는 모습 보면서 한번 접근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, 사실 요새 또 이 종목 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, 또 YG 플러스라는 종목도 있죠.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리가 그렇게 썩 뭐 녹록지는 않습니다. 이게 뭐 쌍바닥 패턴으로 이전 저점만 좀 잘 지켜준다면 이것도 좀 돌리는 자리가 있는데, 이거는 한번 이전 저점에서 지지받고 양봉으로 버티는지 보고 타점을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같이 보시되, 아직까지는 YG 플러스는 패턴이 조금은 아직은 좀 아쉽다라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, 요새 뭐 대형주도 사실 힘이 없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이제 개별주 단위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패턴주 한번 좀 찾다 보니까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좀 상한가를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,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갔을 때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면은, 지난 2월 11일 날 상한가를 들어갔죠. 2월 11일 날 상한가를 들어갔고, 그때 당시에 이제 태양금속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에 뭐 납품을 한다. 예, 자사 제품을 뭐 공급을 하고 있다.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이유가 됐었죠. 이런 이슈들이 뭐 단발성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추후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,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주면서 단기간에 20% 이상의 슈팅을 주고 빠른 속도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보통은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등 나왔던 종목은 한번 눌렀다가 되돌림 반등을 좀 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, 태양금속은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되돌림 반등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서서히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,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21선까지 21선 부근에서 양봉으로 여기서 슈팅을 한번 강하게 줬고, 지금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, 이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되는 모습들만 나온다면은 한번 좀 되돌림 반등을 기대해보고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어떤 반등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제도 음봉, 오늘도 음봉이 연속되고 있는데, 양봉으로 한 1,300원, 1,250원 자리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되는 모습들만 나온다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하락에 따른 되돌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,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태양금속도 한번 관심 있게 되돌림 반등 기대하면서 타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짧게 잡으면 되는 부분이니까는요. 어려운 장입니다.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종목을 좀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, 이런 어떤 이제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온 종목에서 되돌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, 보통 이제 급등 나오고 첫 번째 눌림목 자리는 놓치면 안 되죠. 첫 번째 눌림목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금속도 한번 상승을 줬고 첫 번째 눌림목 자리에서 되돌림 반등을 기대를 한다면 1,300원과 1,250원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좀 될 것 같다. 요렇게 한번 제 관심 종목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. 자, 이상 오늘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어려운 장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. 어느 순간인가 또 끝이 날 거고, 또 하락했던 만큼 반등도 강하게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찾아올 거기 때문에, 지금은 오히려 또 반등이나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가 또 공포에 뭐 질리기보다는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